제2의 박광자 씨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 북한이 해명을 했지만 우리 측이 발표한 것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북한 통지문에는 이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살했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통지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우리 군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식별했다고 밝혔죠. 북한은 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월북 의사가 분명했다면 A씨가 굳이 도주할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현재 가족들을 중심으로 월북이 아니고 실족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이 물론 총격도 총격이지만 시신을 불태웠다. 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A씨를 총살한 뒤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불빛이 감시 장비에 40분 정도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통지문에는 실종자가 부유물 위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군인들이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는데 사살한 것은 인정한 거지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 불경스럽고 대결적인 표현을 골라 썼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표현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있는 그 부유물을 태우는데 40분이나 걸렸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 우리 군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최초 발견되고 사살되기까지 한 6시간 걸렸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 통지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예,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은 A씨가 북측 인원을 만나서 사살되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서 해상으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국회 국방위원들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군 당국은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과 지시가 있었고 이것이 의도적인 사격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북한은 시간에 대한 설명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탄을 쐈다는 총격 당시의 상황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누가 사격 지시를 했느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군이 했던 설명과는 다릅니다. 예, 국방부 설명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 국방부로 설명했습니다. 네. 해군 사령부 개통에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도 했는데 북한은 정장의 결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장은 우리 군의 계급으로 하면 중위나 대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해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장이라 명시하고 호칭을 해서 한 거 보면은 지도부가 알았으면은 이 정도까지 사태 몰고 안 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에둘러서 하는 거죠.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등 특수정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의 발표와 북한 통지문은 다른 점이 많은데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또 뭐 불태우고 하는데 윗선이 개입이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또 들긴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박광자 씨 피격 사건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북한이 대응한 게 지난번하고는 또 확연히 달라요. 예. 지난 2008년 7월에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광자 씨 피격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는 점과 북한에서 즉각적인 유감 표명이 나왔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유감을 표명한 주체, 이른바 북측 인사의 급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고 박광자 씨 사건 때는 금강산 개발총국과 지역 군부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물론 박광자 씨 사건은 우발적 총격이었고 이번은
의도적 사격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한 이유는 뭘까요? 뭐 어쨌든 자기는 이번 일에서 뭐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걸까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측에 대해서 공개 사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유감 표현을 넘어서 사과의 뜻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체계 점검까지 지시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 사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긴 하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대와는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도 빨리 하는 김 위원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 문제만큼 변수가 많은 사안도 없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